여러분, 요즘 미국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예. 이거를 보시면 1분기에 6.4% 성장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 1분기에 1.6% 성장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진국 중에서는 1등이다 이랬잖아요. 개뿔을,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바로 입이 나왔네요. 예. 1등은 무슨 1등입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예. 개뿔이 1등이냐고요. 미국은 6.4%에 6.4%.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6.5%였는데 여기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예, 그래도 6.4%는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년 3분기죠. 3분기에 33.4% 성장했습니다. 2분기에 31.4%가 떨어진 것을 곧바로 만회해서 V자 반등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그랬냐고요. 4분기에 4.4% 3% 떨어지더니 다시 1분기에 성장한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에 깨어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좋아진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게 1분기에 6.4%인데 연으로 가면요. 연으로 가잖아요. 7%가 넘었을 거다 하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7%. 7%는요. 1984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7.2%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올해 7%면 3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난리예요. 난리예요. 그만큼요. 백신 보급이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43%를 기록했어요. 7월까지는 70%로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 효과는 더 빨라지면서 경기 회복은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은 더 빨라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 아니 금리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말이에요. 경기가 계속 좋아지니까.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4월에도 0%에서 0.25% 동결했습니다. 4월 28일 날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러면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예,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건 금리 인상의 기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부 자산은 가격이 높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에 약간 거품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쭉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떤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부 자산은 가격이 높다. 자본시장에 약간 거품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는요. 결국은 뭔가 양적 완화 기조보다는 양적 축소, 돈을 덜 푸는 모양새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말을 하면서 주식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자제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산시장이라고 했고 자본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식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자산이라고 얘기한 것은 부동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꼭 부동산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뭐 주식시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산시장, 자본시장에 거품이 있다. 가격이 높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두 가지 조건이 되면 긴축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는 2% 이상 인플레이션이 오래가면 또 하나는 완전 고용에 달성을 하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제 돈을 덜 푸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3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2% 넘게 올랐어요. 2.6%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기에다가 고용지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4월 18일에서 4월 24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55만 3천 건으로 기록했습니다. 55만 3천 건. 확 줄었죠. 예. 지난해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러면 조만간 안정고용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정고용이라는 것은 실업률이 3%에서 4% 정도를 안정고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정고용. 예.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미국은 코로나 백신 효과로 3%에서 4% 실업률을 달성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긴축을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은 그렇습니다. JP모건 이러면 뭐 투자은행이잖아요. JP모건에서는 연준이 팬데믹의 하방 위험을 서서히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물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유동성 공급 기조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게다가 시티은행은요. 6월 FOMC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여기에서는 테이퍼링에 관련된 태도 변화가 있을 거다. 테이퍼링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산을 이게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뭐 주택 저당 정권 이런 거 사들입니다. 그럼 현금이 밖으로 풀리겠죠. 이거 줄이겠다는 거예요. 테이퍼링이란 정확한 용어는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운동량을 줄이는 걸 말하거든요. 줄이자. 운동량을 줄이잖아. 이거를 이제 원용해서 경제에서 쓰는 용어로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자산시장에다 돈을 덜 뿌리겠다. 쉽게 말하면 뭐 자산을 덜 사들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022년 말 좀 멀리 갔네요. 2022년 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요인이 있을 거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여기는 지금 빨리 온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리는 인상됩니다. 물가가 빨리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면 그것은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인상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항상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